형쌤입니다. 오늘은 고1 과정 도형의 방정식 강의를 개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평면 좌표.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좌표에다가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기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좌표를 이용해서 수학은 모든 것을 함수를 갖다가 접근하기 때문에 이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첫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점, B점이 이렇게 있으면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이 x2, y2라고 하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두 점 간의 거리는 이 좌표가 주었을 때 이렇게 A에서 수평선 긋고 B에서 수직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A의 x좌표가 x1이고 C점의 이 x좌표가 B의 x좌표니까 x2죠? 요 두 점 간의 거리는 이렇게 된 거죠. 한 좌표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또 BC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y2 y1에서 아무 쪽에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 씌우면 BC 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AB는 루트 x2-x1의 제곱,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두 점 간의 거리 공식 외우고 있어야겠죠? 다음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습니다. 내분이란 말은 안쪽에서 이렇게 나눴다 그 얘기고, 외분이란 말은 바깥쪽에서 점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AB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 수직선, 수를 나타내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이 아니고 수직선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직선 그 얘기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직선. 그래서 A점의 X좌표만 먼저 확인해 보면 X1이고 B점의 X좌표가 X2라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점을 잡아서 P를 잡아서 이 선분의 길이가 AP 대 PB가 M 대 N이 되는 점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점 간의 거리는 X에서 요 P점의 좌표를 X라고 하는 겁니다. X라고 하면 X1 X-X1 대 또 오른쪽에 있는 게 크기 때문에 X2에서 X1을 빼면 그대로 값이 X2에서 X를 빼면 값이 그냥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의 값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이 M 대 N이다. 해서 이 비례식을 풀면 내항끼리 곱한 거하고 외항끼리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X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N은 항상 플러스죠. B의 값을 플러스로 얘기하죠. 이게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내분점의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도 구하고 싶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에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 보면 X좌표 있고 Y좌표 있겠죠? X좌표도 M 대 N, X좌표도 M 대 N, Y좌표도 이렇게 M 대 N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X좌표 내분점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분의 NY2 플러스 NY1 해서 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만일에 선분 AB가 아니고 BA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점은
요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BA를 M대N이면 B에서 A 방향으로 M 대 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아까 AB를 M 대 N일 때하고는 다르죠? AB를 M 대 N이라고 할 때는 A에서 P까지 내분점까지가 M이지만 여기서는 B에서 P까지가 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해보면 M 플러스 N분의 NX2 플러스 MX1이 돼서 요 B의 값을 좌표하고 반대편의 크로스로 곱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 크로스로 곱한다. NX2 플러스 MX1. 요 선분 AB라고 표현하는지 BA로 표현하는지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외분점을 알아볼까요? 외분점인 Q의 좌표는 AB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에다가 점을 잡아서 이렇게 AQ 대 QB가 M 대 N이다 계획입니다. 바깥쪽에 잡는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외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Q하고 Q-의 차이가 뭡니까? Q 같은 경우는 AQ 대 BQ가 M 대 N이니까 이거는 M이 M보다 크겠죠? M이 M보다 큽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요 길이가 M이 될 테니까 이때는 M이 M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B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선분 AB의 오른쪽이냐 또는 왼쪽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Q 대 QB는 M 대 N이다. AQ는 두 점 간의 거리에서 AQ는 큰 값이 X니까 X에서 X1 빼고 또 QB도 X가 큰 거니까 X에서 X2 빼가지고 이 거리의 비가 M 대 N이다 해서 이 비례식을 풀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습니다. 내분점과 차이가 뭐예요? 이 부호가 사이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여기서 M-N을 이해하는데 M-N은 반드시 0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깥쪽에다가 외분점을 잡았는데 M하고 N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림상으로 M하고 N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항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외분점이 AB의 선분 AB의 왼쪽, 작은 쪽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겠습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QA 대 QB가 QA는 X1에서 이번에 X1이 크기 때문에 X1에서 X를 빼고 또 QB는 X2가 크기 때문에 X2에서 X를 빼고 이것이 M 대 N이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면 이렇게 M-N분의 MX2-NX1 그 외분점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 차이 간단하죠? 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의 좌표. 중점은 가운데 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1대1로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1대1 내분점. 그럼 바로 공식이 중점은 그냥 좌표 더해서 평균 둘로 나누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 뭡니까? 중선? 꼭지점하고 맞은편의 대변에다가 중점을 잡아가지고 연결한 거, 요걸 중선이라고 얘기하죠. 요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을 다 연결하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G라고 얘기하죠. 무게중심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 G에다가 삼각형에다가 손가락을 얹어 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론상으로 평행이 돼서 무게의 중심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론상으로 실제로 이제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이게 무게의 중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의 성질은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A점을 x1, y1, 그 다음에 중점 M하고 BC의 중점 M하고 2대1 내분점 공식을 써보면 그 공식이 앞에서 배운 거 넣어보면 바로 아주 간단하게 3분의 각 좌표를 더한 거를 평균 내면 됩니다. 외우기 쉽겠죠? 무게중심 어떻게 한다고요? 각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푸스는 그리스의 수학자인데 요 삼각형에 관한 정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때는 수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파푸스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중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이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와서 이거를 좌표 평면을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증명하면 훨씬 수월한 것을 수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A1의 A 좌표를 x1, y1 요 중점을 M점을 좌표면에 원점에다 놓고 증명해 보면 C점의 좌표가 C, 0, B점은 마이너스 C, 0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을 해보면 이게 거리 공식을 써서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이 결과적으로 되겠습니다. 또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은 AM제곱은 원점과의 거리니까 0,0 X1제곱 플러스 Y1제곱이 되겠죠? C제곱 해가지고 요 두 식이 이렇게 같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증명함에 있어서 좌표 평면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놓고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논증계라고 일컬습니다. 그래서 이 파푸스 정리,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응용해서 많이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10번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까먹으면 또 5회 써보는 겁니다. 계속 까먹으면 5번씩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면좌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의 방정식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